보세요. 칠판 봐. 뒤에 좀 깨워. 왕모. 잘 봐. 헤이, 나만 봐. 우리 어차피 이거 엄청 많이 했었어. 너네 문학할 때마다 제가 늘 이제 강조했던 건데, 보세요. 한 번 더 할 거니까 이거는 너네가 앞으로 무슨 글을 읽든, 특히 이제 이런 인문지문, 그리고 이제 너네 고전, 시가, 고전 소설, 이런 거 할 때 무조건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잘 봐. 이제 지겨울걸? 근데 지겨운데 뭔 얘기인지는 모르지, 미친놈들아. 잘 봐. 과거에 우리 이제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 조선시대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중국 고대까지 한번 나아가 볼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인생을 관여하고 관장하는 모든 존재를 우리는 누가 관장한다고 얘기했던 거야? 하늘께서 관장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해되니?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거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무슨 뜻이야? 하늘은 다 아는데 자기 눈 그냥 가려놓고서 나 안 했다 지금 이런 거 하는 거잖아. 맞니? 또 있죠. 돌아가시다도 어떤 의미야? 하늘로 뭐 하단 얘기야?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지. 맞니? 뭐 삼신할머니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래서 하늘로 돌아가시다를 한자어로 뭐라 그래? 소천하셨다라고 보통 얘기하지. 맞아? 그래서 여기 있는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을 만들었냐면은 자연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요. 자연. 여기 있는 자연은 네이처가 아니라고 내가 누차 강조했어. 수백 번 강조했어. 여기 있는 자연의 의미는 뭐예요? 원래 있던 것. 그쵸? 원래 있던 것. 잘 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자연에는 하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엇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야. 하늘에 뭐 이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이해됐니? 그럼 여기 있는 자연은 하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뭐의 이치이기도 하다. 자연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자연의 뭐 섭리입니다 라고도 얘기했다고. 됐니?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연에는 하늘에 무엇이 부여되어 있다? 이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해돼? 그럼 잘 봐. 여기 있는 하늘은 또 뭘 만들어? 또 누굴 만들어요? 인간이라고. 그치? 나라고 하는 인간을 만들지? 맞니? 그럼 여기 있는 인간도 역시 어디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인간에도 역시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하늘에 이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해되세요? 그럼 잘 봐. 여기에 있는 자연도 하늘의 이치가 부여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인간한테도 하늘의 이치가 부여되어 있으니 얘네들은 서로 괴리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함께 해야 되죠. 그쵸? 함께 해야 되니까 무조건 뭐? 연대, 유대, 조화. 그럼 잘 봐. 그럼 연대, 유대, 조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과 쌩까는 게 아니라 자연과 친밀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뭐라 불러? 자연, 친화라고 얘기했었지. 맞아? 자연, 친화. 근데 잘 보세요. 그럼 여기 있는 하늘과 자연과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이치가 부여되어 있는데, 요런 이치만 부여되어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얘네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그 다음에 작동하는 모든 어떤 원리들이 들어가. 그 원리를 우리는 뭐라 불러? 기라고 불렀던 거지. 이해돼? 기. 그래서 막 기가 허하다, 기 빨린다, 기에 짓눌린다, 기세 막 이런 얘기 하죠. 근데 그 기들은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야. 이해돼? 그래서 요런 기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자연과 인간 그리고 하늘 간의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굴러갑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라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기라는 말 들어봤지? 공기. 그 공이 뭐예요? 빌공자야. 기는요 기세할 때 그 기. 이해돼? 지금 여기도 다 뭐가 들어가 있어? 공기가 있는 거지. 근데 이 공기를 통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잖아. 맞아? 그래서 요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잘 봐. 중요해. 여기 있는 하늘과 자연, 인간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이와 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뭐라 불러?
이기론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라고. 이해돼? 이기론.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왜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까? 왜 이기론이라고 얘기를 했던 걸까요? 당시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다 어떻게 하는 거야?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쾅 쳐요. 그럼 우린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어떻게 해? 하늘에서 무슨 전기 자기적인 현상에 의해서 씨발 일렉트릭 볼텍스 컷! 해가지고 갓선들 해가지고 대가리 내려 찍어버린다라고 하지만은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던 거야? 하늘이 뭐 했다? 노하셨다라고 얘기한 거라고. 그래서 과거에는 하늘에서 비가 막 미친 듯이 쏟아져.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쏟아져. 막 태풍이 불어. 그럼 뭐해 일단? 강화도 만이산 첨성대 딱 올라가가지고 뭐해요? 바로 비는 거지. 비나이다. 하늘이시여 제발 노함을 거두시고 저희에게 어서 빨리 안녕과 평화를 가져다 주시옵소서 라고 존나 빌었다고. 빌어봐야 의미 없잖아 사실. 빌어봐야 의미 없어. 지금이야 기상청이 최고지. 지금 우리 폭염이잖아요. 당시에는 어떻게 한 거야?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서 비나이다 흥냐 하면서 막 춤도 추고 그랬다고. 그럼 보세요. 딱 봐도 어때?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베이스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해? 추상적입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정신적입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관념적입니다. 이념에 관련된 관념적입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상학적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여기서 말하는 이상학적이라는 얘기는 형태가 어떻다? 다르다.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들과는 뭐해? 상태가 다르다 이 얘기야. 가능하세요? 그럼 잘 봐. 한 가지 더. 그럼 여기에 있는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저기 하늘 위에도 뭐가 있다. 마치 우리가 나라에서 임금님을 모시는 것처럼 여기 하늘 위에도 뭐가 있다. 임금님이 존재하신다라고 생각했다고. 이해돼? 그래서 여기 있는 하늘도 마치 또 다른 세계인 것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여기를 뭐라 불렀고? 천상계라고 불렀던 거고, 자연과 인간이 있는 이 공간을 뭐라 불렀고? 지상계라고 불렀다고. 이해돼? 다른 말로는 하계라고도 얘기하죠. 아래 하자 써서 하계. 됐니? 그럼 잘 봐. 그러면은 당시에 여기에 있는 인간 중에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딱 하나가 존재했어요. 그게 누구야? 킹. 누구? 임금. 임금님이 여기 존재하셨어. 그럼 잘 봐. 여기에 있는 임금은 지금처럼 민주주의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뽑히니? 아니죠. 무조건 뭐야? 태어나니까 눈 떠보니 뭐야? 왕이야. 눈 떠보니까 내가 첫째 아들이야. 눈 떠보니까 내가 이제 첫째 딸 있고 둘째 아들이야. 그래서 내가 뭐가 돼? 왕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보세요. 여기에 있는 그 임금들은 눈을 뜨자마자 그냥 임금이 된 거니까 여기에 있는 인간도 역시 임금도 누구의 명을 받은 거야? 하늘의 어떤 이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맞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임금은요, 하늘로부터 이치를 부여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명령, 하늘이 부여하신 숙명과도 같은 존재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임금을 우리는 천명을 부여받았다라고 얘기한다고. 이해돼? 천명. 잘 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하늘께서는 인간한테 이치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하늘의 명도 부여합니다. 또 하늘이 만들어낸 성질, 두 글자 천성.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 난 천성적으로 게을러서 안 돼. 이런 얘기 있잖아. 난 천성적으로 그냥 공부를 못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또 한 가지. 하늘께서 부여한 뭐도 있어? 직업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 불러? 천직. 야, 넌 그게 천직이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그럼 보세요. 그럼 여기에 있는 임금님은 정말 그 엄청난 확률을 뚫고서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임금으로 즉위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여기 있는 임금을 어떻게 보겠어? 지금이야 대통령 나와가지고 물론 악수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임금님 행차하면 뭐 해야 돼? 일단 엎드려야 돼. 그냥 감히 임금과 아이 투 아이, 아이 컨택을 해? 미친 거죠? 엎드려 일단. 아이고 지은아 하면서 엎드린다고. 이해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임금은 하늘로부터 DM을 받으신 분이야. 이해돼? 하늘로부터 DM을 받으신 분이라고. 그래서 그럼 여기에 있는 임금님은 1000명을 부여받으신 분인데, 그러면 하늘로부터 DM을 받은 선택받은 자야. 디지바이스를 받은 선택받은 자라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임금님은 하늘의 이치를 완전히 깨달으신 분입니다. 이해돼? 하늘의 이치를 뭐 했다고? 깨달으신 분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임금 군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써서 뭐라 불러? 군자라고 불렀다고. 이해되니? 그럼 잘 들어봐. 우리 어차피 내년에 동아시아사 할 때 해야 돼. 여기에 있는 아들자를 여러분들이 선생님 아들, 임금 아들, 아씨 미친 소리 하지 마시고요. 비슷한 거 이런 거 있지. 공자. 이 공자 누군지는 아시죠? 공자가 누구야? 동양 철학이죠. 유학을 창시한 공자 맹자 할 때 그 공자야. 본명은 공구예요. 공구. 언덕 구자 쓴다고. 여기 있는 공자는 왜 그러면은 본명이 공구인데 자를 왜 쓴 거야? 유학에 있어서 유학을 창시하고 유학의 어떤 깨달음을 전파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터처블한 존재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했다고. 그래서 뭘 붙인 거야? 자를 붙였다 이 얘기야. 됐니? 그래서 유학의 어떤 꼭대기에 있는 유학을 창시했던 사람이다라고 해서 공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순자니 맹자니 먼자 존나 많잖아요. 그런 자도 다 뭐야? 학문에 있어서 뭐한 사람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그럼 잘 봐. 그러면은 왜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어떤 하늘 자연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겨난 걸까? 아니에요. 언제부터? 신석기 시대. 존나 멀고 멀었던 신석기 시대도 있었다고. 봐봐. 헤이, 잠깐만 봐. 신석기 시대에 뭐가 있어. 화폐경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족장이 있어요. 족장이 갑자기 동굴에서 나왔어. 하면서 갑자기 산으로 막 올라가. 나물 캐오자 하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쩍해. 갑자기 내 앞에 있었던 족장이었대. 찌익 하면서 쓰러졌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뭐라 얘기해? 어우 이제 내가 새로운 왕이 되겠어. 내가 새로운 족장이 되겠어. 다 비켜 이 새끼들. 이거 아니지? 뭐예요? 충격과 공포 그 자체라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아, 하늘께서 노하셔서 인간을 벌하였구나.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구나? 하늘께서 부여하신 명, 하늘께서 부여하신 이 이치를 뭐 해야 돼? 최대한 뭐 해야 돼요? 무시해? 지키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되니? 그럼 잘 봐. 그게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고대 중국부터 시작해서 동양 철학으로 비견되는 공자, 맹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성리학이라고 하는 주자학이라고 하는 까지 쫙 이어지게 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지칭하게 되는 거야? 유학입니다 라고 지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유학. 그럼 유학에서의 핵심은 뭐야? 하늘의 이치를 뭐하자? 하늘의 이치를 뭐하자? 깨닫자. 요게 캐치프라이즈로 되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래서 이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거를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부를까? 두 글자로 뭐라 부를까요? 또 꽤 많이 얘기했는데 수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돼? 수양. 그럼 이 수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하늘과 완전히 합일이 되어서 모든 걸 다 깨달은 사람, 수양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성인이 되자라고 했던 게 당시 사람들의 목적이라고. 이해되니? 그럼 이 성인의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겠지. 근데 잘 봐. 물론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서 갑자기 막
공중부양, 허경영 아저씨처럼 공중부양 해가지고 막 할 수도 있지. 그런데 하늘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 이때 당시 사람들은 지구, 물론 서양 애들 기준으로는 지구 중심설, 그 태양이 주위를 돈다 막 이랬잖아. 하늘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성층권이 있는지도 몰라. 구름 위에 약간 이제 임금이 있을 것만 같고 옥황상제가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이제 이미지였단 말이지.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하늘이 부여하신 어떤 명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어. 해봤더니 누가 존재해 일단? 누가 있어? 임금이 있잖아. 임금님은 어떤 사람이야? 하늘의 이치를 뭐한 사람? 다이렉트로 부여받은 사람이지. 그러면 내가 굳이 어딘지도 모르는 천상계로 올라가는 것보다 지상계에서 누구 곁에 가는 게 제일 빨라? 임금님 곁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르죠. 그럼 임금님 옆에서 존나 석션을 하고 임금님 옆에서 보필을 하면서 임금님께서 나라를 효율적이고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보좌를 해주면 누구를 보좌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하늘을 보좌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뭐 한 거야? 과거 시험을 존나 열심히 준비했던 거야. 이해돼? 사람들이 왜 과거 시험에 환장을 했던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너네가 수능 준비를 막 하잖아. 아마 뭐 한 200년, 300년 정도 지나면은 너희들이 공부했던 것도 이제 다 유물이 되는 거예요. 너네가 이제 이런 책들 막 갖다 버려. 하면 갖다 버렸어, 막. 근데 나중에 이제 뭐 한 200년 정도 지나가지고 너희들의 후손이 파밍을 하다가 땅을 딱 찾아보니까 갑자기 수능 기출문제집이라고 막 발굴이 돼. 우리 선조들은 뭘 공부한 거야 도대체? 막 그러고 있겠지.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당시 사람들은 대학이라고 하는 거를 마치 신과도 같은 존재를 여겼나 보구나. 스카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스카이. 사람들 하늘로 가고 싶어 했구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박물관에 그렇죠.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이 지금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막 영상으로 막 출력되겠지. 이제 데이터로 막 출력되겠죠. 막 당시 사람들은 대학에 그렇게 미친 듯이 했다. 막 이런 얘기. 아무튼 그래서 요렇게 이제 됐다 이 얘기야. 되시겠죠?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학의 어떤 핵심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잘 들어봐. 그러면은 이런 유학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런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살아갔어. 왜? 과학기술이 있니 없니? 없죠. 그런데 여기는 임금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임금은 절대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면은 요런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당시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두자.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조선시대는 신분제라고 하는 게 있었지. 뭐 있었니? 양반이 있었고요. 중인이 있었고요. 평민이 있었고요. 뭐 있었어? 천민이 있었지. 그럼 잘 봐. 양반도 있고 천인도 있어. 그리고 상인, 중인 이렇게 둘 다 있는데 그럼 잘 들어봐. 그럼 당시 사람들은 그 제도를 불만이 있었을까? 물론 뒤에 가면 홍경래 난이니 뭐니 해서 뒤집어 엎어 이 새끼들 하면서 막 타도 김씨 하면서 막 뭐가지 베고 막 하긴 했는데 세종대왕을 위시로 한 우리 세조, 정조 이 시기 딱 조선 후기 넘어가기 그 시기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여받은 이 신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불합리해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은 당연해라고 생각했을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양반이고 천인이고 중인이고 하는 것도 역시 다 누구의? 하늘의 덕이거든. 이해돼?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이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였고 그 과정에서 뭐가 일단 등장하고 신분제라고 하는 것들이 성립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신분제는 계속 시간을 거듭해 가면 갈수록 내가 양반이었으면 내 자식 새끼도 보고 양반, 내가 천민이면 내 자식 새끼도 보고 천민, 그걸 우리 뭐라 불러? 세습제라고 부르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은 잘 봐. 너네 뭐 한국사 공부해봐서 알겠지만은 너네가 약간 분노하는 포인트가 있잖아. 그 한국사 공부하면서 첫 번째 분노 포인트는 어디야? 통일신라 때죠. 통일신라 때. 그놈의 당나라 씨부랄 놈들 하면서 이제 막 뚝배기를 깨려고 막 하잖니? 두 번째 분노 포인트는 어디예요? 근현대사 파트지.
막 뭐 분노를 안 했어? 아 그냥 당연하구나 그랬니? 막 일본 애들 쳐들어오고 청나라 애들 쳐들어와서 쑥대밭 만들어 놓고 막 한일 합병하고 막 그러잖아요. 분노를 안 했어? 아니 하도 쓰레기가 하도 쓰레기. 당연하게 모든 일에 분노를 하는. 하도 쓰레기 같아서 너무 그냥 반응이었나 봐.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기를 지나잖니? 그런 시대를 지나잖니? 그 시기가 우리 특히 이제 얘기하는 이제 고종이 등장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민비를 위시로 한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그 이전에 흥선대원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시기를 우리가 조선 특히 이제 대한제국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두 글자? 두 글자 뭐라 부를까? 띠바 다시 말해주세요. 아이씨 강화도 조약 체결해가지고 막 한일 합병 건너가는 그 시기 근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은 이 신분제와 세습제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그 시기가 너무나도 익숙해졌던 그 시기를 우리는 이렇게 부를 거야. 중세입니다 라고 부를 거라고. 이해돼? 중세. 그럼 보세요. 그럼 이런 신분제나 세습제들은 당시 사람들의 관념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그래서 특히 여기 있는 신분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도 부르지. 양천제라고도 부르죠. 양인과 천인. 그래서 양인에 들어가는 게 양반, 그 다음에 중인, 평민, 나머지는 뭐 천민. 양반이 왜 양반인지는 아니? 양쪽 그 무반과 문반, 문과와 그 다음에 그 군인들. 양반, 문반, 무반에서 쌍반, 양반, 더블반, 양반. 근데 이 시기가 사람들이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받아들였어. 근데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어때? 좀 별로. 좀 이상하죠?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한다고. 이해돼? 그래서 당시에 이런 어떤 중세를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부르냐면은 억압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왕이 사람을 찍어 누르고 왕한테 복종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이 시대를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부른다? 억압의 시대입니다. 라고 부른다고. 이해돼? 근데 시간이 지나요. 홍경래의 난을 필두로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고 민중들이 이건 아니야 하면서 막 본 동네 곳곳에서 난을 일으키잖니? 그 난을 일으키는 시기를 우리가 사람들의 무엇이 개선되었다라고 얘기하게?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점차 뭐한다? 발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더 이상 우리는 임금한테 찍어 눌리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 개인으로서 뭐하게 되는 존중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뭐하게 돼? 인지를 하게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세도정치 세습 이씨 일가들 막 세습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해?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거야? 억압받았던 삶에서 뭐하고 싶어? 벗어나고 싶지. 그래서 여기 근대에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하는 거야? 자유를 주장하게 된다고. 이해되니? 그래서 점차 이런 신분제와 세습제들은 뭐하게 돼? 없어지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근대의 어떤 키워드는 뭘까? 첫 번째, 무조건 이성에 뭐 해야 돼? 이성과 뭐 해야 돼? 합치가 돼야 돼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더 이상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린 뭐라 불러? 합리적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맞니? 또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듣고 하지 않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실제로 존재하는 증거물을 기반으로 얘기해야 돼. 실증적이야. 이해되니? 또 내가 이렇게 실제로 무언가를 보여준다는 얘기는 내가 눈으로 뭐 해야 돼? 확인해야 되지. 그래서 구체적이야. 이해되니? 그럼 이런 합리적이고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은 전부 다 무엇에 기반을 할까? 무엇에 기반할까? 밑도 끝도 없이 튀어나오진 않을 거야.
과거에는 유학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지금은 뭐가 들어오겠어? 사이언스, 과학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되는 거라고. 이해됐니? 그럼 이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점차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될 텐데 그럼 제도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 제도에는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더 이상 이제 임금이라고 하는 존재는 꺼지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한 표를 가지고서 사람을 뽑아야 돼. 대표자를 뽑아야 돼. 무슨 주의? 민주주의.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학문만, 책만 뜯어먹고 살 수는 없어. 우린 이제 뭐 해야 돼? 돈으로 무언가를 주고받는 물물 교환이 아닌 화폐를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돼. 자본주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양반이니 천민이니 하는 천박한 그런 것들로 사람을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어떻다? 똑같다. 평등주의. 이런 것들이 발달한다. 요 얘기예요. 이해됐니? 한 가지만 더. 첨언으로도 알고 계세요? 여기까지가 뭐야?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 과정에서 특히 이 중세의 어떤 사고방식을 담당했던 유학, 다른 말로 알고 있어? 뭐? 성리학. 들어봤죠? 성리학. 요 성리학은 뭔데? 인간의 본성에 무엇이 내재되어 있다. 하늘에 뭐? 이치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판단했던. 그래서 남송의 주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집대성했다라고 해서 주희의 주를 따고요. 역시 공자처럼 아들자를 붙여서 주자학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내년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예요. 오케이? Understanding? 지금 되게 짧게 한 거야. 원래 이거 역사 얘기까지 더 해야 돼요. 존나 머리 아프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하지만 어떡해. 이걸 모르면 문제를 못 푸는데 얘들아. 헤이, 나만 봐. 야, 비자, 한비자 몰라요? 야, 한비자든 두비자든 나 관심 없다. 비자, 한비자 꺼지시고요. 중국 전국시대의 한비자가 제시한 사상이 담긴 저작이래. 저작의 뜻이 뭘까? 저술한 작품. 우리 저작권 들어본 적 있죠? 뭐하노? 여러 나라가 패권을 다투던 혼란기를 맞아 엄격한 법치, 무슨 뜻이야? 법으로서 뭐하자? 통치하자. 부국강병,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병사를 강하게 만들자. 부국강병. 꾀한 한비자는 노자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자신의 법치 사상을 뒷받침했고 이러한 면모는 한비자의 해로 유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대. 관심 없어요 저. 모르겠어. 근데 잘 봐. 요거를 좀 내가 설명해 줄게. 노자에서는 여기 뭐라 나와 있어? 뭐라 나오니? 도. 헤이. 나만 봐. 아까 얘기했다. 하늘은 인간에 대해서 뭘 부여해? 하늘에 이치를 부여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 이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도리로서 하늘이 부여한 도리니까 뭐라 얘기할래? 천도라고 얘기하고 줄여서 그냥 뭐라고 얘기하고 도라고 얘기했다고. 이해되니? 그럼 여기 있는 도는 역시 하늘의 뭐다? 하늘의 뭐? 하늘의 이치야. 여기 뭐라 나와? 만물 생성의 근원.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거니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거니까. 여기 또 나오죠. 도를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본 한비자의 이해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봐봐. 다르지 않대. 왜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봐. 왜 다르지 않아? 왜 다르지 않아요? 당시 사람들의 내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요 하늘과 자연과 인간이라고 하는 도식이 지금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 그래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과학이 등장해야지. 사이언스 하면서. 그걸 근거라고 본 한비자의 이해도 이와 다르지 않아. 그는 여기 나와 있죠. 뭐라 나와? 자연과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은
무엇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보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않을 수 없다. 이중부정이네. 받는다. 쉽게 가자. 받는다. 인간 사회의 일은 뭐라 나와 있어? 도에 따라 뭐 했는가? 제대로 행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랬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성패, 성공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는, 실패하기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다고. 당연하다고. 이해되세요? 너네가 이 지문이 읽다가 요동치고 붕 뜨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이게 머릿속에 지금 없어. 정확히 말하면은 들었으니까 알게 하지. 근데 그래서 왜 이러는데? 라고 얘기하면 yeah, shit 이런다고. 이해돼? 지금 이거 한번 지금 제가 머릿속에 집어넣어 드렸죠? 집어넣어 드렸어? 지금 되게 압축해서 한 거야. 사실 이거 근대 얘기하면 이거 엄청 길어요. 더 길어. 이거 얘기하려면은 참고자료 더 많이 갖고 와서 더 얘기해줘야 돼. 너희 금명은 알잖아. 내가 그때 흥보가 할 때 내가 기출 엄청 넣어가지고 내가 보여줬던 거 기억나지? 화폐경제 발달, 18세기 청나라에 연행 갔던 사람들, 북학파 뭐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 그런 얘기가 다 끄집어와서 얘기해줘야 돼.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없어. 지금 제가 시간을 다시 드릴게요. 지금 이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지문을 다시 한번 뚫어봐. 다시 한번 뚫어봐. 또 다를 겁니다. 모른다? 꺼져! 안 돼! 해! Just do it! 오케이?